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3220.70포인트로 끝났는데, 물론 지난 1월 11일 날 장중에 3266을 넘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5일 날 3208.99, 그러니까 거의 3209포인트까지 갔었던 게 종가 기준 최고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3220포인트를 넘기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전체가 다 하락을 했죠. 특히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3대 지수 전체가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그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내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관련되는 전기차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빠진 것도 영향이 있었죠. 종가는 뭐 마이너스 3.4%로 테슬라가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면 그동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했죠. 미국 시장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속도 조정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제 그렇게 끝났음에도 관계없고, 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영향이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된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은 시장은 조금 약하게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승으로 바뀌고 나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오늘 0.24% 오르는, 포인트는 2.42 포인트가 오르는 1031.8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시장을 끌고 왔죠. 그 처음에 기관들은 이제 매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중에도 연기금은 뭐 얘기할 거 없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이 매도에 섰었어요. 그러다가 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오늘 이제 같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4,644억을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듯이 선물 매수를 그만큼 했다는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4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서서히 매수 쪽으로 끌려오는 그런, 그래서 한 3천억 이상 금융투자도 오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은 오늘 1293억을 또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샀어요. 1620억을 샀고, 외국인 629억 팔고, 또 기관은 704억을 팔고,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낸 그 리포트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오늘 소개하면서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 관한 리포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 관련입니다. 둘 다 이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좀 보기 드문 그런 방향에서 시장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그러면은 가능하면 시장의 좋은 견해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저희 때도 그랬고 쭉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후배들 보면 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를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의 결과가 뭐 시장에서 맞냐 안 맞냐는 그건 이제 뭐 관계 없다 하더라도,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간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게 좋은 풍토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똑바로 전해야죠.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또 일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치던 나쁜 영향을 끼치던 나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목이 삼성전자 팔고 코스닥 성장수 살 때다. 제목이 굉장히 용기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 올해 뭐 할 거 없이 개인 투자가들 그냥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망하겠어.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저번에 깔려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 포트에서 비운다면 그건 2분기가 적기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코스닥 성장수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알지만 이게 댓글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가니까 이 댓글에 뭐 이제 증권회사가 이러는 거 보니까 증권회사 맨날 틀리고 지들은 산다고 그러고 지들은 팔고 그랬으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삼성전자를 살 땐가 보다.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또 뭐 그 글 보고 그 리포트 보고 내가 오늘 삼성전자 샀다. 뭐 등등 뭐 이런 이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댓글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증권회사가 좋은 얘기만 주로 썼어요. 좋은 얘기 쓰고 증권회사의 시각이 틀리는 경우 그러니까 리서치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제로 그 운영하는 쪽하고 이렇게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겁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 본인의 시황관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얘기에 대해서 저 또한 100% 동의하지는 않고 이제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리포트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든 것도 저 개인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다, 충분하진 않다. 그런 이제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공교롭게 오늘 삼성전자가 600원이나 올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그 주식시장 재밌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 그 공매도 거는 시장 얘기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뭐 역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구리 관련주 구리 관련주는 이제 여러분 이런 제가 이 베이직 머티리얼 쪽에 있는 그 종목들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투자할 때는 이건 진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길게 가는 거예요. 진짜 길게 가는 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주봉만 보시고 일봉은 보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진짜 이거야말로 제가 진짜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갑자기 바빠져 갖고 5월 5일 날 가능하면 뭐 손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그냥 롱텀으로 매달 얼마씩 해서 사서 넣어주는데 괜찮은 종목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 그러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구리 관련주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베이직 머티리얼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 쪽으로 가고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짙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하는 말로 긴 호흡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쪽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났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이건 뭐 당연하죠. 요새 이제 주식시장 이래니까 당연히 이제 증권주가 실적 좋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IPO. 이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증권에
회사로 IPO 한번 하면. 그래서 IPO 시장 활성화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증권주도 오늘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오늘 움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미 백신 수합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이제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백신을 수합한다. 백신을 맞바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백신이 우리가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백신을 주면 우리는 미국한테 뭘 줄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시죠? 예. 근데 뭐가 됐건,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하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면세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또 미국한테 줘야 될 것도 있고 미국 필요로 한 거. 그리고 또 미국은 백신이 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확보해서 뭐 여행자한테 다 놔주겠다고까지 뭐 하고 뭐 나오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잘만 되면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이제 또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시장 전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두 시장 전체가 어느 쪽을 봐도 계속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는 5월에 시작되는 새로운 이벤트, 공매도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매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제 그런 모습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을 계속 조금씩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이 종가 기준 최고치인데 옛날 같으면 시장이 굉장히 난리법석 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어느 틈에 그랬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주 슬금슬금 오른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지난번 1월 11일 이후에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포트를 짤 때 이렇게 성장 쪽하고 산업 쪽하고 같이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돌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난리법석을 하나도 안 쳤는데 이미 최고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지금 상승을 해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온돌에 군불된 것처럼 아주 서서히 달궈지는 그런 효과. 이게 이제 시장 전체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핫하게 점핑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도 또 오늘 개인들이 또 뭐 4천억 가까이 4천억 가까이 뭐 3,898억 그러니까 4천억 가까이 또 매도 쪽에 쓰고 이런 거 보면 적정히 조율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탈출해서 위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주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이 시장을 꺾어갖고 밑으로 떨어뜨릴 그런 악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시장을 그냥 임팩트 있게 팍 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게 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댓글을 보고 이 공매도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예고된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를 걱정을 하게 돼요. 이게 예고된 게 있는데 걱정을 안 한다면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물론 이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개인도 이제 열어줘요. 오늘부터인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모의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계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신용 거래하는 것처럼 그 주식을 빌려오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내고 60일 한도에서 이제 공매도를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매도를 개인이 먼저 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공매도 다가오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거 자꾸 사냐? 뭐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 상품 믹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주식을 오로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생하고도 엮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냥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뭐 5월부터 공매도 시작된다고 그래서 첫날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막 공매도를 내리 때리고 뭐 이럴 수는 없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뭐냐면 그 5월이 가기 전에 다음 주에 이런 걸 걱정하는 이제 그 개인 물량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걸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하자. 그래도 좋은 주식은 뭐 공매도고 뭐고 좋은 주식은 항상 오른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아주 디테일한 공매도 있잖아요. 개인은 어떻게 이 공매도에 참여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 토요일 브런치 카페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증권사에 어떻게 신청해서 계좌를 트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책 얘기하는데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제목이 제가 내는 책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멘파커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요 서점에서 미리 예약 판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되면 제가 이제 요 하단이나 뭐 아니면 그 댓글에 그 서점 어떻게 컨택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그러면 이 공매도를 두려워하는 종목들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생각 하시지만 사실 공공연하게 그걸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꼭 맞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제 또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이거를 또 그 KB증권에서 이거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주식시장도 많이 바뀐 거예요. 전 이거 참 좋다고 봅니다. 이게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KB증권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공매도 유의 종목 소위 말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 이 전환사채가 많다는 건 뭡니까? 전환 가격이 이렇게 픽스되지 않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이제 계산 방법에서 리피싱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환 가격이 낮아지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일 경우에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대차 잔고가 높았던 종목,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다. 그래서 그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높으면 비싸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동안 이게 자료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KB증권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기 나온 거를 꼭 믿지는 마시라 이런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검색해 보니 이렇습니다라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닌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여기에 빠졌지만 다른 게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주식시장의 새로운 용기다. 이런 거 정리. 예전에 제가 이제 현역으로 근무할 때만 하면 해도 이런 거 나가면요, 이런 비슷한 거만 나가도 해당 기업에서 막 회사에다 컴플레인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쪽에 파티에 있을 때 굉장히
홍역을 많이 치렀어요. 막 사장실로 전화하고 그쪽에서 막 소송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상장사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증권회사가 골치 안 아프려면. 근데 이게 뭐 비단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한번 접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용기 있고 참 잘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공매도가 뭐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예고해서 이제 5월부터 하는 건데 재개되는 건데 그럼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내놔야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합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공매도 이래니까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공매도를 언제 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런 대상 업종이나 종목에 한해서는 그 공포 때문에 공매도 공포 때문에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시장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신경 쓰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자만심, 막 자신감, 이 종목 무조건 올라 이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쓸데없는 공포예요. 실제로 쓸데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공매도 재개돼도요, 뭐 시장 굉장히 뭐 무너질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공포를 느끼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건 박수를 보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서 이런 의견을 서슴없이 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들이 참고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니 왜 내가 가진 내 주식을 비판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뭐 화내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 사태가 많다든가 기존의 대차 잔고가 높다든가 그다음에 그 공매도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비슷한 또래의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월등히 주가가 비싸다든가 그러면 공매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주식을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대상에 있거나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 이익이 많이 나면 부분 익절을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시장은 이렇게 해서 좋게 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은 기조를 가는데 나 혼자 시장에서 먼저 뛰어내릴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런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타고 가고 그 메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뭐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거론되는 것들은 조금 신경 써보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간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최고치를 또 기록한 날이니까 굉장히 뭐 우리 주식시장으로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